정정미 재판관 운세예요. 정정미 재판관은 찬성을 했어요. 이거를 요번에 한덕수 그 탄핵 선고는 그냥 탄핵 선고를 반대했다, 다시 돌려보냈다, 이거로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자들이 누구와,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재판이 아니에요. 결과 나온 게 자기들이 법대로 상식적으로 했다면 사실은 한덕수를 탄핵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개도. 검찰들도 다 살려놨어요. 지금 모두가 다 자기 이해타산, 자기 뒤에 붙어있는 자기를 먹여 살려줄 자들의 이해타산대로 이자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정민은 한동훈 쪽이 아닌가. 그래서 최상목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붙어있나, 누구와 손을 잡고 있나, 그거에 따라서 이것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국민 편 아니고 정의, 그런 이것들은 얄짤없어요. 자기들 누구와 손잡고 있나에 따라서 한덕수 재판을 한 것이고, 윤석열 재판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고 너무 너무 뚜렷해요. 이거는 잘못했다간 지들이 먼저 되져요. 돈을 챙기기 전에 지들이 먼저 되진다고. 그 돈을 안만 챙기면 뭐해, 죽었는데. 그냥 모르죠. 사람들 분노가 어디로 튈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산불 나서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이렇게 흉흉한 적이 있었어요? 정정미 역시도 계속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 사람 운세도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에 관한 것도 진실이 크게 터져나오는 거 있어요. 운명이 크게 갈리게 돼요. 이 사람 역시. 그리고 예전 세력, 그거는 한동훈일 수도 있겠죠. 한동훈과 손을 잡게 되는 게 아닌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덕수를 다시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최상무기를 끌어내리고. 뭐 저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동훈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동훈 쪽으로 손을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은 고스란히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옳게 판단하는 거를 못하게 돼요. 이 사람이. 못한다는 것보다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크게 실망하게 되고 눈을 질끈 감고 확 하고 판단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되고 앞으로는 4월 7일까지 제가 화성이 역행한다 그랬어요. 머큐리도 그래요. 제가 말을 할 때 자꾸 다시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어떤 큰 소식을 좀 전해주게 되거든요.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걸 제가 다 보니까 이 사람들 카드 리딩에 대선택이에요. 대선택. 이 사람들도 선택과 갈등, 그리고
선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폭동 비슷한 운세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선동과 폭동, 이런 폭력,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재판관들 리딩에. 그러면 시끄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 소리예요. 어느 쪽이건. 정정미 운세에는 최음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또 모르죠. 이 사람은 한동훈 쪽이라서 그런가? 뭐 세 사람만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손에 넘어올지 모르니까 다 지들이 만만한 사람은 컨택했을 거예요. 선택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 여기 이거 좀 이 리딩은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아요. 제안을 받고 갈등을 하게 돼요. 힘든 선택이라는 것도 알아요. 갈등을 굉장히 하게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 저쪽에서 시끄럽게 끌고 가려고 하고 저리 끌고 가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머큐리가 역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화성까지 역행을 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들 그런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저 여자와 또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누군가가 비밀리에 접근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선택권을 뺏기게 된다든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갈등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그렇게 뭐 크게 재난이 벌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계선 이 재판관은 단 한 사람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탄핵 심판 방해가 정확하게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재판관 임명 거부를 왜 하는가? 왜 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긴 대행이에요. 윤한용이 계속 거부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찬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옳고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은 이런 것만 배경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문형배도 위법 아니고 중대하지 않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문형배가 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덕수하고도 알고 지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지금 재판이 개떡이에요. 다. 전부 다. 다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들이 정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나 본데 당신들 미래 생각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가라앉고 다 타서 없어지고 전쟁 나고 폭삭 망하는 거야. 알아?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당신들은 정말 잘못하는 거야. 이것들이 다 결정을 못하는 거야. 전부가 다. 세상에 이게 망설이고 그래야 될 문제인 거예요. 증거가 다 나왔는데 한동훈과 윤완용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이 사람은. 갈등을 엄청 하게 돼요. 어느 쪽으로 서야 되냐. 한동훈은 윤완용이 살아 돌아오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역시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뿐이 아니에요. 홍석현도 분명히 윤완용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갈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딱 하나만 보고 탄핵 심판이 이게 내란이 계엄이 이게 옳았나 아닌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정치질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쏙싹거리니까. 이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이 사람이 그러던지 이 사람이 조금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근데 그 진실 드러나와요. 다 터져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몰리게 되고 꼼짝 못하게 되고 조금 쉬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처하게 되고 싸움이 나고 말다툼 벌어지고 이 사람도 역시 집을 해외로 나가서 산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떠나버릴까? 직장을 떠나는 건 나오진 않았지만 집을 이사를 가게 되고 높은 사람들과 만나서 뭘 저렇게 연구를 하는지 활동을 자기가 결정을 잘 못 지어요. 그 바람에. 너무 방해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내버려 두지들을 않아요. 지금. 이 악귀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제가 문형배, 이미선까지 다 읽을 수 있으면 읽을게요. 난 문형배하고 이미선이 위법 아니고 중대하지 않다고 돌려보낸 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한동훈하고 홍석현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자들이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완용 쪽에서는 윤완용 쪽에서대로 들러붙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질질 끌려가지만 화성이 직진하는 그 시간부터 순식간에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정개선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쉽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없게끔 말도 못하게 악귀들이 들러붙어 있어요. 이 사람 운세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운세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 편 쪽으로 붙어라 이쪽으로 붙어라 저쪽으로 붙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운세는 좀 안 좋은데 아이고 그래도 아마 파면 찬성으로 갈 거야 이 사람도. 근데 운세가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어요. 힘든 시간 거치게 되고 약간의 겁박질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형배 재판관의 운세예요. 이 여자 보세요. 누굴까요? 저 여자가 이 여자와 손을 잡는다고요. 이 여자랑. 이 여자는 제가 이희자일까 어쩔까 하던 여자 그 여자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운세 되게 안 좋아요. 이 사람이 결정을 역시 못 짓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결정 짓는 데 있어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겠죠, 결국은. 그런데 저 여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배를 탄다고요. 같은 배를 타고 손을 잡게 되고, 근데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채신을 잃게 되고 자기의 명예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실망하는 일 생기고, 그리고 비난을 말도 못하게 많이 받게 돼요. 앞으로.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파면 인용하고 나서 욕을 먹는 건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다만 어느 쪽을 하건 이 헌법재판관들은 다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다만 최소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판단을 하면은 살아나올 군형은 있죠. 그런데 악의 세력과 손을 잡고 했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끝나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은 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8대0 될까? 그랬을 때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고 나니까. 뻔한 것도 다 기각을 시켜버리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일상도 역시 편안해지지 않겠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상도 힘들게 돼요. 힘들게 되고 불안해지고. 근데 제가 타로 읽으면서 이거는 김명신이에요. 김명신 쪽에서 반드시, 왜냐? 이미선 재판관도 문재인 때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수가 없겠죠. 김명신님과 윤석열이 문재인 아래에서 똥개 노릇을 한동안 했잖아. 이명박이 똥 싸주면은 그거 주워 먹고 진보층 정권이고 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개 노릇했기 때문에 온 사방에 덫을 놓고 다녔을 거예요. 김명신이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명신이 위협을 하든지 뭔가 불안하게 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파질 수 있어요. 몸 아파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아마 올바른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도 끝에 가서는. 제가 하나만 더 뽑을게요. 올바른 판단을 한다로 해서 카드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이거 왜냐면 저게 나왔기 때문에 재판이 변화예요. 변화. 이 사람 운세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시간 지나고 나면 일은 풀리긴 풀려요. 그렇다 할지라도 두 재판관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짓은 안 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마 그 전에 나올 거예요. 그 전에 결과가. 국민들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 두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낸다.
아직까지 조율들을 못했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 이 두 사람 퇴직에 퇴임하기 전까지는, 임기 마치기 전까지는 결과를 내게 될 것이다. 야, 어쩌면 이렇게 갈리냐? 딱 50%로 갈렸어, 역시. 이 지독한 것들. 그런데 진실 터져 나와요. 왜 이렇게들 하는지 진실 터져 나온다고. 이게 제가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읽었던 게 100% 정확했던 거예요. 시끄럽게 나오더라고. 야, 이게 쉽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닌데, 결과가 뭔가 되게 시끄럽게 하고 되던지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